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크와 관련한 고민, 음질에 대해서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또 댓글로 거기에 대해서 뭐 듣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또 지적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좀 난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이크 제가 지금 쓴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음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이걸 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도 음질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마이크를 쓰기 전에는 이런 무선 마이크를 썼습니다. 또 이걸 쓰기 전에는 또 이런 유선 마이크를 썼습니다. 이걸 쓰기 전에는 또 이런 줄이 달린 이런 마이크를 썼습니다. 또 마이크가 저기에 두 개 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음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대체 좋은 것인가? 제가 오늘 영상을 몇 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올리는 영상마다 이 마이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다 이렇게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이크를 더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울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듣기 어려울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다가 어떤 조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이크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첫 영상 주제를 까먹었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 국내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왜 출마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그냥 여러분들 전 장관 빼겠습니다. 그냥 원희룡이라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귀찮습니다. 뒤에다가 전 장관 붙이려니까 원희룡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이제 김기현 국내의 전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김기현을 만나고 인요한을 만나고 했는데 이 만나고 나서 이 기자들과 한 얘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싸우다간 다 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돌아가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우리 당이 무슨 친윤이네 반윤이네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였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내 생활을 낫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하기에도 버거운데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도한 야당 지도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야당 지도부를 상대하는 그것도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중간에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가장 무도한 지도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지도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저 당은 이재명 당이고 이재명 당이니까 저 당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됐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는 2022년 6월에 이미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해 7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선출이 됐고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 학살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사당만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북한의 조선노동당 식으로 무슨 절대적인 수령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행하는 식으로 이재명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도한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원희룡 주장처럼 이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할지 몰랐습니까? 이 야당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이렇게 할지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 야당 대표와 이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총선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총선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총선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는 이 총선에서 국내미 대참패를 하도록 한 그 패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게 위험한 선택이고 위험한 결정이고 이거는 자해와 같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결정을 했고 그걸 갖다가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에는 대참패를 겪었는데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은 원희룡은 그때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충고 내지는 고언을 했는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렇게 싸우다간 다 죽는다, 다 망한다. 그리고 저 이재명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똘똘 뭉쳐서 여당 하나 되는 여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정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내임 22대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워크숍을 갖지 않습니까? 그 천안 연수원으로 거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똘똘 뭉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국내임 전 원내대표단을 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입에서 똘똘 뭉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과연 원희룡이 친윤의 지원을 받는 사람인가? 과연 원희룡이 윤석열의 선택, 윤석열의 점지를 받아서 갑자기 이 전당대회 판에 들어온 것인가? 이런 의문, 의심들이 뭐 분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근거가 없었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게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용산의 언어다. 이거는 윤석열의 언어다. 또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누구의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 메시지, 이 표현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 원희룡이 친윤 또는 윤석열 픽이 아닌가 이런 것들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 망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싸우느냐? 여러분들 지금 싸웠습니까? 국내힘 안에서 다 망하도록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힘 안에서는 분명히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온 걸 꺼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권을 쥐는 거를 막기 위해서 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권을 쥐었을 때 이걸 갖다가 재빠르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계속 시도해왔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에 대한 그런 비난, 공격 일종의 모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는 한동훈의 주변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친윤 세력들을 공격한 바가 있습니까? 대체 어떤 걸로 공격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이 사실관계를 놓고 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반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기한 일은 있겠지만 이 한동훈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 총선의 참패를 패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윤석열이 제일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까? 아니면 친윤 세력이죠. 옛날에 십상시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이 정권을 갖다가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저 용산 참모들이 정말 정무적 감각이 없어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정무적 조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문제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변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모략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싸움을 계속 진행하는 쪽은 누구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원희룡이 여기에 대해서 중단을 요청해야 되고 원희룡이 그걸 중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쪽입니까? 아니면 용산 쪽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한동훈한테 하는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정인은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물론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한동훈한테 얘기하는 거다 사실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의도 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는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남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쟤 때문에 총선 졌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오히려
어떤 측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까? 이게 다 한동훈 때문이다. 이게 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한동훈이 경험이 없어서 한동훈이 저 뭐야 셀카 놀이를 하다가 결국엔 총선에서 졌다. 한동훈이 좌파라서 한동훈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해서 이번 총선에서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싸움을 거는 사람, 이 당의 내분을 조장하는 세력, 이 한동훈에 대한 이런 모략을 계속 진행하는 세력은 과연 어디냐? 원희룡의 이런 경고와 조언은 대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이냐? 원희룡의 이 경고와 조언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 대상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럼 원희룡이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원희룡 여러분들 엄청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희룡이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원희룡은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려고 이거는 이제 따로 조사를 해놨던 데이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원희룡이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서 2007년 대선 때부터 자기가 대선 주자로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원희룡의 지지율은 한 1% 안팎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이때 지지율을 또 살펴봤더니 그때도 원희룡의 지지율은 1% 정도. 그리고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주자 지지율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원희룡 지지율은, 저도 그게 또 신기한 게 0.5%인데 1% 미만인 것도 이렇게 공표를 했는지 그게 신기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원희룡 지지율은 0.5%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이때도 원희룡 지지율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는 그 이름을 올린 지가 꽤 오래됐지만 실제 국민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희룡이 차기 대권의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기 대권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자기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차기 대권의 꿈이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유력 차기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있는 한 자기가 대권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을 견제해야 되고 한동훈을 날려야 됩니다. 또는 이 한동훈의 지지율을 확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이 한동훈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망할 수가 있다. 이거를 내가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당과 국민의 걱정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지만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원희룡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초대 내각에 둘 다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 활동을 했던,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선 주자군의 이름을 올렸던 그 원희룡의 지지율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해보면 1%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 그 기준으로 보면 원희룡 1%인가 1%도 안 나오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따지면 한 17%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치 활동을 오래 했고, 그리고 나 원희룡 저기 뭐 시험만 보면 다 수석이고, 그리고 대선 주자가 된 지도 오래됐는데, 그리고 전 국민이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는데 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나보다 학교도 후배고 사시도 엄청나게 후배고 그 다음에 정치 경력은 아예 없고, 그런 자가 어떻게 대권 주자 지지율을 저렇게 기록할 수가 있지? 견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셈이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질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서 만난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원희룡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의 힘을 빌려서 남의 세력 지원을 등에 업고 이 한동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 원희룡 장관 시절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실제 원희룡 장관은 이 한동훈에 대한 그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건 결국에는 질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제 인간의 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당과 국민의 걱정을 절박하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그 당과 국민들이 전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동조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용 뭐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이제 수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주장을 원희룡 그 머리가 똑똑하다는 원희룡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과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이 원희룡 어땠습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원을 받던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이번 2024년 총선 전에 이 뭐 신년 할애인가 그때 인천시장 신년 할애인가 그 자리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 연단에 올라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원희룡을 불러내서 원희룡의 손을 들어 올리고 원희룡의 어깨를 감싸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총선 진행 과정에서 지원 요새를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희룡 어깨 동무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희룡과 자신의 삶을 봐달라. 이 원희룡과 자신은 최소한 이런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봐봐라. 저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원희룡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그런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동훈 자신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희룡의 당선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당연하게도 원희룡의 당선을 위해서 한 얘기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원희룡의 득표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끼쳤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과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그 한동훈의 지원을 받던 지지를 받던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한동훈 때문에 이런 촉발되는 싸움, 한동훈 측이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내분 때문에 우리 국내임이 망하게 생겼고 뭐 친윤이네 반윤이네 친한이네 반한이네 이런 개파 싸움 때문에 이 여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이런 현실을 갖다가 내가 다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되는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똘똘 뭉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 국내임 당원과 국내임 지지층 또는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원희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원희룡 이렇게 고개를 가로젓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음질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